시기 질투요? 우리에게 없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 그렇지만 그 시기 질투가 있어야 우리는 변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라는 것은 내가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갓난아기한테 시기 질투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너무나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딱 있는데 거기서 내가 부족한 거예요. 저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친구는 내가 저까지 가려고 했는데 저 친구는 저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시기 질투예요. 저는 이 시기 질투는 세상이 우리한테 변화하라고, 성장하라고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만이 내가 성장의 어떤 이 시기 질투가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가 없으면요, 사람이 나태해져서 그래 그래 매일 똑같은 일이 연속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왜? 내가 변화 발전해야 될 어떤 목표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기 질투도 내가 좋게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질투가 왜 왔냐, 이 근원을 알면,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저기고 저 친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저 친구가 먼저 다가가 있다라든가, 그럴 때 우리가 시기 질투하니까 그걸 잘 보라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왜 될까라고 하는데, 상대한테 비교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걸 했는데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뭔가 안 된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나한테 너 화나지? 그지? 화나면 어떻게 되지? 계속 그 친구 욕을 해야 되나? 그런다고 내가 계속 욕을 해서 내가 계속 성장이 될까? 내가 나를 짚어보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할수록 내 얼굴은 더 인상을 쓰게 되고, 거기에 내가 가고자 했던 어떤 목표에 가고자 방향에서 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이만큼 봤다. 아, 내가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 친구를 잘 살펴보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부분이구나.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친구를 가만히 보면, 또 자세히 보면, 그 친구가 정말 내가 말하던 완벽하게는 안 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저 자리에 가고자 하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으면 아예 시기 질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 갔을 때라도 내가 완벽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라는데, 과연 그 친구 볼 적에는 가만히 보면 아니야, 내가 저 부분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스님이 계실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차를 스님한테 탁 갖다 드리고 싶은데 나는 뭐가 안 돼. 근데 저 친구는 내가 볼 적에 참 덜 떨어진 애가 저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니까 내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안 그래도 제가 좀 뭔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나보다 가서 쌤한테 차도 좋아해. 또 여기서 이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에서 볼 적에는 내가 같은 차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또 다른 방향에 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이 부분. 시기 질투에서 내가 가만히 보는 거죠. 내가 저 친구가 차를 잘 따르고 쌤 옆에 차를 잘 대주고 이걸 갖고 내가 시기 질투하는가? 그럼 과연 나한테는 차를 잘 따를 수 있는 내가 과연 이 실력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차를 잘 자르거나 해서 다가가지만 나는 또 다른 쪽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갖춰야 돼, 이거를 갖출 때는 분명히 나한테는 대자연이 볼 적에, 아, 너 그만한 실력 갖췄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는 노력 안 하고 계속 차만 줬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실 적에, 아, 차는 필요 없고, 그래, 너가 영광과 나한테 갖고 와봐. 그렇게 해서, 아, 그래, 너가 이런 걸 참 잘한다 할 때 이 친구는 거꾸로 여기서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많은 주파수를 주시네? 그때는 이 친구가 또 시기 질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갖추지 않고는 계속 시기 질투는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났다고 나를 또 계속 자책하면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쌤처럼 이걸 완전히 공부로 다 따신 분은 그걸 시기 질투로 안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공부를 모르니까 세상에 쓰는 단어로 시기 질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류사에 쌤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경쟁과 상대의 비방이라든가 어떤 하다못해 자연재해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조차도, 아, 우리한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을 내가 뭔가 갖추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오롯이 어떤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시기 질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세상아 나한테 네가 발전해라. 그거 보니까 화나지. 스님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강의 했잖아.
막 앞에서 금부치를 갖고 있으면 아주 계속 더 흔들어 했잖아요. 나 이런 바지 갖고 있어. 나 1캐럿 눈에 보여?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라 했잖아요. 왜? 너 화나냐? 너 그럼 너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그게 부럽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서 너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계속 이거 보면 저 다이반지, 저 뒤에도 안 했네. 저 뒤에도 안 했네. 저 다이반지 끼고 내가 볼 때 네가 좀 있다고 내한테 자랑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뭔가 끄달리거나 내가 저걸 보고 화가 나거나 내가 저걸 보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요거. 요걸 가지고 너가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기 질투 열심히 해라고 있지만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저는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있었던 인물을 신격화해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시기 질투하면 사람들 바로 가서 찔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 질투 찌르지 않고 내 마음속 오구로 갖고 있으면서 또 어떤 사람 아닌 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진화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극히 무식하면 시기 질투하고 옛날에는 족장들도 막 서로 죽이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감끼리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의 우리가 내 영혼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만큼의 그 부족함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가지고 잘 발전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걸 키워드의 원리를 따고 간다면 그래 뭐 나한테 저만큼 부족하니 내가 오늘 저게 좀 하는 게 뭔가 좀 불편하다. 내 스스로 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내 그만큼을 가지고 또 공부를 잡으라는 거네. 이렇게 가다 보면 서서히 그게 메꿔진다. 그 간극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만큼의 간극에서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제가 저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기 질투는 똑같을 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어. 쟤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100만 원 갖고 있고 제가 1000만 원 갖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거죠. 1000만 원 갖고 있다고 좀 자랑하네. 그 1000만 원 갖고 그래. 뭐 그걸로 선생님한테 뭐 잘난 체 하네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나의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좋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시기 질투하지 마라가 아니라 시기 질투가 왔다. 오케이. 난 뭘 잡아야 되지? 이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대전이 좋은 선물 줬잖아요. 나한테 그런 사람을 보내줘서 나한테 그걸 정확하게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쌤 강의를 계속 듣고 정법 강의를 계속 들을 때는 내가 그 부분에서 나는 정말 다 이해한 것 같아. 세상 사람 누가 와도 나는 그럼요 하고 난 다 웃어줄 것 같아. 근데 대자에는 그래 너가 나한테 돈으로 갖고 있다. 난 절대 돈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딱 하잖아요. 그럼 돈 말고 다른 걸로 시기 질투를 또 세상을 만들어준다니까 대자인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줘요. 그건 뭐냐면 너가 부족한 부분이 요게 있으니까 요걸 키워드로 자꾸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대자입니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구멍을 메꿔야 되는지 이 간극을 메꿔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합니다. 저도 지금 시기 질투 안 하나요?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말해도 제가 비교를 안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나보다 잘났다 못났다고가 아니라 나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재밌다 그 사람 저런 능력이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도 그 사람이 그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시기 질투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잘해도 미운 거예요. 더 잘하면 더 미운 거예요. 좀 실수라도 하면 내가 좀 뭔가 위로라도 받을 텐데 그래 그렇게 하다 그래 결국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할 텐데 더 잘하면 더 미운 거지 막. 좀 실수도 하면 좋은데 더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가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냥 나를 갖고 거기서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든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그 행동 자체를 그 자리에 있는 데서 아주 멋지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하니까 시기가 많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질투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맞아. 이럴 때 그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벌어질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시기 질투를 뭐 어떻게 풀어간다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이든 어쨌든 시기 질투가 저한테는 그것조차도 이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특별하다.
재밌다. 잘한다까지는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개성이 있네?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했었네? 근데 예전에도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텐데? 하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뭔가 또 성장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내가 봤던 모습과 또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서로 나도 바뀐 만큼 그 상대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기 질투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시기 질투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시기 질투 한다 하면 어떤 상황에서 대자인이 나한테 너 이래도 시기 질투 안 하냐? 나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럼 보면 시기 질투 할 것 같아요. 나 어떤 식으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대자는 분명히 나한테 시기 질투 나한테 너가 아직 있나 없나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그런 걸 저한테 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주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공부로 잡는 거죠. 아, 나 아직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요소가 있네?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왜 여기서 그 사람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이걸 봤을까? 아, 나는 아직도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실력이라는 것은 꼭 높낮이 실력이 아니에요. 같은 동급에 있었을 때도 나는 이걸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은 차를 잘 우려내. 그것도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이 면에서도 그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또 오히려 또 거꾸로 나는 차를 못 내리지만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맞게끔 나는 물을 따뜻하게 잘 데워주는 이건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뭔가 어떤 변화 발전할 수 있고 같은 각도에서도 그 사람이 이걸 잘하지만 난 또 이걸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에너지 자체를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요?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죠. 인정도 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고 그래 내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 고유의 에너지를 저런 에너지 저런 에너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시기 질투의 에너지도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덜 느끼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왜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화나요 그래도 그래요? 내가 그거 잘하나요? 아니 그럼 우리 회원님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럼 회원님 보시기에 그거 막 시기 질투 나면 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그 회원님 볼 적에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저 멀리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다음번에 제가 저 뒤에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죠. 아니 왜 거기 뒤에 앉아있냐. 여기 앞으로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앞에다 끌어내린다는 거죠. 더 앞에 오도록 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사람들이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도 볼 적에는 억지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을 못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가 들키니까 그렇게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 질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 어떤 변화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부분은 이것도 극복했다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한테는 시기 질투라는 단어가 저 멀리 달아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